오늘은 제지 산업, 특히 이제 골판지 섹터 위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몇 가지 점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제 전체적으로 최근 이쪽 업계에서 벌어졌던 히스토리를 간단히 훑어보고 또 이제 앞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투자 아이디어는 뭐가 있을지 개괄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제 관련 내용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일반적으로 이제 골판지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다고 하는데요. 이제 여기 그림을 보시면 좀 이해하기가 쉬우실 것 같은데요. 사실 골판지는 물건을 운반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필수적이죠. 그리고 여담으로 이제 골판지 박스가 가장 많이 쓰이는 곳은 뭐 택배 같은 부면이 아니라 이 농작물을 재배하는 곳에서 가장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대개 이제 골판지 상자를 하나 만들려면 먼저 이런 폐 골판지, 폐 신문지를 구해서 이거를 뭐 이면지, 표면지, 골심지 이렇게 구성된 이제 골판지 원지로 제조를 합니다. 이제 그런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진 이 골판지 원단으로 이 골판지 상자를 만드는 건데요. 가끔 우리가 이제 길거리를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은 이 리어카를 끌고 폐지를 주우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모아온 폐 골판지랑 폐 신문지들이 다 이 골판지 상자를 만드는 데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하나는 이 제지업체의 실적 같은 경우에는 이 골판지의 원료가 되는 폐 골판지, 이 폐 신문지의 가격이 낮아지고 반면에 이 골판지 원단의 가격이 비싸지면 이 골판지 상자의 가격이 비싸지면 매출이 늘어나는 구조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싸게 가지고 와서 비싸게 판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당연한 거죠. 그래서 현재 이 국내 골판지 업계는 크게 5개 업체가 좀 과점을 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아시아제지, 태림포장, 신대양제지, 삼보판지, 그리고 이제 한국수출포장이라고 이렇게 이제 5개 기업들이 과점을 하고 있는 시장인데 여기서 이제 아시아제지랑 신대양제지는 여기 그림에서처럼 이 골판지 원지, 골판지 원단을 구성하는 이 표면지, 이면지, 골심지를 만드는 회사고 반면에 이 태림포장이랑 이 한국수출포장 그리고 이제 삼보판지는 그러니까 후자, 그러니까 골판지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상자를 만드는 제조회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 이전까지는 이 한국수출포장을 뺀 나머지 4개 기업들의 시장 점유율이 한 70%가 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본인들끼리 서로 이렇게 파이를 나눠 먹고 있었는데 그런데 지난 2018년에 이런 기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사 내용을 좀 그대로 읽어드리면은 지난해 그러니까 이제 7월부터 중국 환경보호부는 올 연말부터 뭐 폐플라스틱, 분류되지 않은 폐지, 그다음에 폐금속, 폐방지 원료 등 이 고체, 이 폐기물 24종의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라고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폐지 수입을 이제 중단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 국내에서 수출하는 이 폐 골판지의 최대 수출국이었는데 관세청 자료를 찾아보니까는 이 전체 수출량, 그러니까 한국의 전체 수출량의 50%를 차지할 정도로 엄청나게 큰 고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갑자기 뭐 폐지를 포함해서 각종 쓰레기 수입을 이제 중단하겠다는 것이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제 사실 이 환경 문제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슈가 발생한 이후에 폐지 산업을 포함해서 이제 골판지 회사들은 이제 폐지를 사주는 큰 고객이 없어졌으니까 당연히 이제 폐지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는 국내에서 이 폐지를 수입하는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같은 무게의 폐지를 수집해도 이제는 더 적은 가격밖에 받지 못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또 한편으로는 이런 식으로 이제 제지업체들은 이제 유례 없는 호황을 누리게 되죠. 왜냐하면 이제 골판지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으니까 이에 따른 마진율이 개선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2018년 중국의 이러한 정책 이후에 이제 골판지 업계는 이런 식으로 초호황 사이클을 누리게 됩니다. 이거는 그 아시아제지라는 기업의 차트인데요. 여기 2018년 초부터 보시면은 급격하게 이제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되죠. 한 17,000원이었던 가격이 한 4만원까지 거의 5만원까지 이제 육박하는 수직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싸게 원재료를 가지고 와서 비싸게 파는 전략이 통하니까 여기서 남기는 마진이 어마어마했던 것이죠. 이게 다 영업이익으로 잡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약간 박스권을 왔다 갔다 하다가 작년에 이제 팬데믹 이후에 크게 무너졌지만 다시금 이제 엄청나게 상승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 이유는 우리가 직관적으로도 알 수 있듯이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밖에 못 나가니까 이제 모든 걸 택배로 주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택배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이제 조그마한 USB 하나만 주문해도 이게 박스로 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골판지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례 없는 호황을 누리게 되고, 그리고 이때부터 이제 등장하는 얘기가 이제 슬금슬금 가격 인상 카드를 이제 꺼내려고 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당연한 거죠. 만약에 여러분이 회사 사장이라고 하면 원재료 가격은 하락하고 있고, 반면에 이제 내가 파는 제품의 수요는 꾸준히 굳건하다는 게 이제 확인이 되면 이제 가격 인상을 고려하지 않을까요? 조금 비싸게 팔아도 어차피 이제 사줄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가격 인상이라는 게 우리가 월급을 생각해 보면 바로 이해가 되실 텐데, 이게 이제 한 번 올리면 내리기 쉬운 것도 아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앞서 살펴봤듯이 이 골판지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 때문에 폐지 가격이 워낙 떨어졌기 때문에 이미 충분히 좋은 실적을 거두고 있었기 때문에 쉽사리 가격을 올리자고 밀고 나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더 뜯어먹으려고 하는 심리가 이제 작용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이제 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앞서 언급했듯이 뭐 한두 업체끼리 어떤 독점 시장이 아니고 이제 몇 개나 되는 과점 시장이기 때문에 이제 나만 가격을 올리면 안 되고 다른 회사들도 같이 가격을 올려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나는 가격을 올렸는데 경쟁 업체는 가격을 뭐 그대로 유지하거나 내려버리면 당연히 이제 고객사 입장에서는 이제 경쟁사 제품을 쓰면 안 되기 때문에, 경쟁사 제품을 쓰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제조업체 입장에서는 가격을 올리고 싶은데 딱히 뭐다 하는 트리거가 없었지만, 그런데 작년에 갑자기 이제 이런 트리거가 발생을 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제 지난 10월에 대규모 제지 공급업체였던 이 대양제지라는 회사가, 이 회사의 이제 공장에서 큰 화재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제 기사 내용을 쭉 보시게 되면은 이때 이제 불탔던 기계 중에 하나가 이 골판지를 제조하는 기계인 이 초지기 2대가 피해를 이제 봤다고 하는데, 이게 한 대당 1,500억에 육박하는 엄청난 이제 고가 장비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양제지 입장에서는 엄청난 타격을 입은 거죠. 그래서 이 여파로 이제 대양제지는 이 영업을 이런 식으로 이제 중단을 하게 됩니다. 현재 그 주식도 이제 거래 정지인데요. 이제 기계가 불타서 데미지를 입었으니까는 당연히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 여기 이제 대양제지 같은 경우에는 기사에도 나와 있지만은 이 국내 골판지 원지 생산량의 한 7%를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 이슈 이후에 골판지 원지의 수급 역시도 원활해지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 이후에 제지업체들은 이때다 싶어서 이제 가격 인상을 요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명분이 생긴 거죠. 이 골판지 수요는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이번에 화재로 인해서 공급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제 화재 전후로 톤당 45만원 하던 그 원지 가격이 이제 53만원으로 이제 올랐다고 해요. 그러니까 8만원 정도가 인상된 거니까는 한 17%가 이제 인상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제 올해 초까지 이제 아세아 제지를 포함해서 이제 각종 제지 업체들의 주가가 고공행진을 보였던 이유가 이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 그 몇 년간 폐지, 그러니까 골판지 업체들에게 있었던 히스토리인데요. 그럼 이제 어떨까요?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제지업체들은 이제 어떻게 될까요? 이제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정리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첫 번째는 이 폐지 가격이 다시 이제 상승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사만 보면, 아니 그러면은 뭐 폐지를 가져다가 만드는 이제 원지를 만드는 기업들은 안 좋아지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은 제 개인적으로는 그 반대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작년에 대양제지 화재건으로 인해서 현재 그 대형 제지업체들은 이 생산량에 한계가 생겼죠. 그런데 이제 이런 가운데서 만약에 이제 수요가 견고하게 유지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가격 전가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앞서 사실 가격을 올릴 때는 이제 공급사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지만은 이번에는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가격 전가라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이번에 이제 철강사들 실적이 엄청나게 잘 나왔던 이유도 이러한 논리, 그러니까 가격 전가를 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한솔제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 초 가격을 이런 식으로 올렸는데, 이 역시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원자재 가격 상승 때문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현재 과점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이제 수직 계열화를 하고 있다는 건데, 근데 이 말은 약간 달리 표현하면 안타깝게도 이 영세업체들은 정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현재 이제 영세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표에서도 잘 나와 있지만은 이 제일 마지막 공정인 골판지 박스 제작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사실 제지업체로부터 원지를 사오지 못하면 박스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설사 어렵게 저 원지를 구해와서 박스를 만든다고 한들 본인들은 영세업체이기 때문에 쉽사리 다른 업체에게 이제 가격 인상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기업도 가격 인상을 안 하는데 본인들이 먼저 선제적으로 가격 인상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이제 수직 계열화를 해놓은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느 정도 손실을 보더라도 결국 장기전으로 가면 이길 걸 알기 때문에 이제 그 사이에 이제 영세 업체들은 이제 버티지 못하고 알아서 없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대형 제지사들에게는 수혜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단연 중국인데요. 이제 앞서 중국이 폐지 수입을 하지 않으면서 이제 원재료 가격이 낮아지는데 주요 원인 역할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런 와중에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소비가 발달한 중국 역시도 이 현재 택배 상자를 만드는 이 골판지 수요를 감당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안에서 나온 대책이 이 폐지를 수입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골판지 원재를 수입하는 쪽으로 이제 방향을 잡았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는 만약에 중국이 이 한국에서 가져가는 이 물량이 커지면 사실 국내 그 업체들 입장에서는 이 협상을 하기가 더 수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사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기 때문에 이제 가격을 더 불러주는 곳에다가 팔면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결국 제지업체들의 실적은 이제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제지업체를 관심 있게 보고 있거나 혹은 이제 이들 기업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 세 가지 이슈를 좀 중심에 놓고 추가적으로 나오는 이슈들을 좀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개인적으로 이제 ESG 관련해서도 앞으로 종이 수요가 늘어날 거라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앞으로 이제 수요가 크게 꺾이지 않는 이상이야 이제 크게 나빠지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최근 죄지 산업에서 벌어졌던 이슈들이랑 향후에 생각해 볼 점들에 대해서 좀 간단히 알아봤는데요. 남은 하루 마감 잘 하시고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